자, 우선 오늘 봐야 되는 데이터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시동불량차가 들어올 건데요. 이 진단하는 거에서도 이 원칙이 좀 있어요. 원칙이. 자, 먼저 번에 제가 토론방에 올렸던 데이터 보시면은, 자, 기아 스포티지 KM이고요. 시동불량으로 입고가 됐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댓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진단하는데 절차도 있고 순서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자, 우선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KM 시동불량이고요. 여러분이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중 하나가, 여기 밑에 보시면 검사 모드를 반드시 시동 불량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위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스템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여기서 차종을 선택하시는데, 여기서는 스캐너를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스캐너 학습 모드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그랜드 카니발 R엔진, 최종 목적지는 녹색 글씨니까 스캐너 찍고요. 차량 번호는 1, 2, 3, 4로 치겠습니다. 그냥 진단 선택 들어가셔가지고 엔진 진단 하신 다음에 시스템 진단 시작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센서 출력 통합에서 자동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검사 모드 시동 불량 진단, 그러면은 우측에 시동 불량에 반드시 봐야 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픽스가 되고, 그래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 누르신 다음에 검사 안내 시작 누르시면 이제 음성 멘트가 나오겠죠. 에어컨, 열선, 등화 부하를 순차적으로 끄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엔진 키 온, 엔진 정지 상태를 더 하셔야 유지하십시오. 될 게 뭐냐면은, 검사 준비가 완료되면 다음 버튼. 자, 우선 차종을 선택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스코프 진단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CR 디젤 진단 모드에 들어가셔가지고 R엔진이든 A엔진이든 엔진 형식을 클릭하겠죠. 그럼 R엔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검사 모드 있고, 두 번째 검사 모드 있고, 세 번째 검사 모드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번째 검사 모드입니다. 네 번째 검사 모드. 자, 1채널은 크랑크 포지션 센서 연결했고요. 2채널 캠 포지션 센서 연결한 다음에 어느 거든 좋습니다. 4기통 같은 경우에 1, 2, 3, 4번 실린더 중에 어느 하나의 실린더를, 가령에서 1번이면 1번의 구동전압을 3채널에 찍었다면 전류도 1번을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번을 클릭했다 그러면 4번을 측정하는 겁니다. 전류도. 이렇게. 이제 보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시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검사 모드 클릭하시고 진단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창에 뜨게 되죠. 설정창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1채널 일반 프로브로 센서를 찍는데 크랑크 각 센서를 찍습니다. 자, 타입 선택, 만약에 홀 타입인지 인덕티브인지 모르시면 무조건 인덕티브 선택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키워서 보면 되니까. 2번 채널은 일반의 센서 클릭하시고 캠 포지션 센서 찍으시면 되고요. 캠 포지션 센서는 뭐 홀 타입밖에 없으니까요. 일부 삼성 차량에 마그네틱 있긴 한데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그거는. 자, 3채널에는 액추에이터에 일반 풀업으로 액추에이터를 찍는 거죠.
그리고 인젝터 제어, 그리고 해당 실린더 선택하시면 됩니다. 4채널은 소전류에서 인젝터 전류를 클릭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번 실린더, 해당 실린더의 전류를 선택하시면, 그리고 채널 설정,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세팅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픽스를 했다면 이거를 같이 테스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동 불량은 반드시 시동 불량 검사 모드로 들어오셔서 검사 모드대로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볼게요. 총 18개의 데이터를 지금 클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옵션창 열으면은 밑에 네모 박스 이렇게 주황색으로 쳐진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여기에 배기량 2000cc죠. 이 스포티지는 2000cc고 기통수 4기통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2900이면 2900cc 실린더 수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분석 트렌드 보이기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옛날에 여기 분석 환상기에서 계산돼서 봤던 이 산출 공기량 계산돼서 봤던 이 데이터를 여기에 뿌려줍니다. 그냥 부스트 압력 대비 흡입 공기량하고 연료 레일 압력 제어와 제어 편차 계산값 목표 마이너스 실제 값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뿌려줘요. 옵션 창에 있어요. 옵션 창에 밑부분에 주황색 배기량 입력한다, 실린더 수 입력하고 여기 분석 트렌드 보이기에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고 계시면 요거를 체크할 때마다 데이터가 없어졌다 생겼다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크랑크 각 센서 2번, 고압 펌프, 인젝터, 연료압력 조절 밸브 뭐 등등등 많이 수리를 한 차예요. 수리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가 있는 걸 찾는 게 이제 점검이겠죠. A 커서와 B 커서, B 커서를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한번 제가 파일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엔진 회전수가 0입니다. 엔진 회전수가 0. 엔진 회전수가 지금 0이죠. 그러니까 회전수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키온 시점이냐 크랭킹 시점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엔진 회전수의 주체는 CKP와 CMP입니다. 과거에는 CKP가 불량일 때 엔진 회전수가 아예 출력이 안 됐어요. 출력이 안 됐고 시동도 당연히 시동도 안 걸렸죠. R엔진 같은 경우 보시면은 CKP가 망가져도 시동이 걸리잖아요. 자, CKP가 출력이 안 나오더라도 ECU가 CKP가 안 나오는 걸 감지하고 CMP로 환산해서 엔진 회전수를 출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RPM 출력이 되는 거죠. CMP를 통해서. CKP, CMP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실린더 흡입 공기량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ECU 입장에서는. CKP 플러스 CMP를 통해서 각 실린더의 범위, 상사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ECU가 만약에 CKP가 안 나오게 되면 가령에서 공기 유량 중에 킬로그램 퍼 아워나 가령에서 그램 퍼 세크는 계산할 수 있어도 이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은 계산을 못할 수가 있어요.
크랭킹을 하면서 부스트 압력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기압 측 가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목표 레일 압력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94바 정도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294바. 근데 실제 압력을 보시면 127바까지 올라갔어요. 127바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127바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크랭킹 키 온 상태는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 온 상태였다면 이 부분에서 뭐 저압 모드가 1.5초 동안 돌았다고 칩시다. 저압 모드가. 그렇다 그래서 127바가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가죠. 따라서 여기는 크랭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연료압력 조절 밸브를 보면은 뭔가 제어하다 말았어요. 원래 시동을 걸려 그러면 대략 한 40% 이렇게 닫고 보죠. 빨리 압력을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자, 펌프 측은 지금 0으로 제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 분사량을 보면 ECU는 시동을 할 의지가 없어요. 어떤 시동을 걸어서 되는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ECU는. 아니면 ECU가 뭐 또라이든가. 정확히는 ECU를 믿고 시작합니다. 다음 데이터에 보시면 배터리 전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죠. 이 차가 배터리가 안 좋았습니다. 배터리가 안 좋았는데 어쨌든 12V에 있던 전압이 크랭킹 할 때 9V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전압가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렇게 쭉 키온이 아니고 크랭킹이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료펌프 릴레이가 오프 상태에 있어요. 제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 전단에 여기가 키 온 데이터가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운 페이지 눌러서 다음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료펌프 릴레이까지 봤죠. 여기 보시면 이그니션 스위치는 온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온 돼 있죠. 툭 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가 여기 온 돼 있어요. 그로우 릴레이 보면은 이제 오프 돼 있습니다. 이모빌라이저 램프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 램프, 이게 이모빌라이저 인식 상태라는 거하고 이렇게 이모빌라이저 인식 상태라는 거하고 이모빌라이저 램프 인식 상태는 전혀 다른 말이죠. 이모빌라이저 램프는 오프된 게 인식을 한 겁니다. 계기판에 보시면 키를 바로 온하면 이모빌라이저 램프가 들어왔던 것이 조금 있다가 꺼지죠. 그죠? 그게 무슨 크랭킹 할 때 꺼지거든요. 그거는 이모빌라이저 램프 같은 경우에는 오프된 게 정확히 인식을 한 겁니다. 또는 이 스포티지 차량이 만약에 이모빌라이저 자체 시스템이 안 들어있다면 오프 상태에 있는 게 맞아요. 이거 좀 많이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연료 온도 센서, 그러니까 ECU가 시동을 오프 시킬
명분이 있느냐? 지금 보면은 이제 5.69도니까 없죠. 밑에 보시면 냉각수 온도 센서를 보면 6도잖아요. 그러니까 요격거리 잘 맞아 돌아가죠. 이렇게. 따라서 온도 센서로 인한 불량도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엔진 부하가 0이에요. 이거 ECU가 연산하는데 지대한 뭔가가 있었다. 이제 내려놓고 페이지에서 한번 봅시다.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론이 요 레일 압력 센서가 올라간 거를 미루어 볼 때, 그 다음에 배터리 전압이 전압 강화돼서 유지하는 걸 볼 때, 당연히 여기는 키 온 상태가 아니고 키 온의 크랭킹 상태라는 거죠. 크랭킹 상태고, 크랭킹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회전수가 0이고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도 0인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 부분에 보면은 ECU는 정확히 연료 압력을 보면은 연료 압력 자체에도 제어할 의지가 이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 연료 분사량에 관련된 ECU가 시동 걸 의지가 전혀 없어요. 자, 크랭킹을 요 파란색 선 위치에서 크랭킹 했다고 치고, 이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엔진 회전수가 나오게 됐느냐. 이때 보면은 엔진 회전수가 굉장히 낮아요. 자, 시동불량 차량에서는 이게 한 번에 진단이 안 되면 그 시동 스타터라는 거에 전압도 다 쓰게 되고, 배터리랑 배터리 다 갖다 물려가지고 그 배터리 전압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이제 돼 있게 돼요. 점프해서 진단하지 않는다. 이거 철칙입니다. 철칙. 자,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이때는 이제 엔진 회전수가 입력됐고요. 엔진 회전수가 입력이 되면서 이제 실린더 흡입 공기량 자체도 계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왜 안 나오던 엔진 회전수가 나올까? 이게 뭐냐면 CKP가 불량이고, 이 대치 신호로 ECU가 CMP로 연산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렸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회전수도 입력이 되면서 실린더 흡입 공기량도 입력이 됐던 거죠. 이때 보시면 이제 부스트 압력 동일하고요. 목표 레일 압력 보시면은 294바인데 레일 압력은 60바가, 여기는 60바가 나왔고, 아까 여기 요 데이터가 여기가 한 127바가 나왔으니까 저압 모터는 저압측 압력은 연료 탱크에서 연료 휠타를 거쳐 가지고 연료 휠타 상부에 보면은 릴리프 밸브, 그죠? 3kg짜리 릴리프 밸브가 걸리게 되고 3kg가 고압 펌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3kg니까 3바겠죠. 3바가 고압 펌프로 들어가서 60바를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저압 모터 쪽에 고장이면 아예 안 나오겠죠. 레일칩 조절밸브 보면 5.8로 아예 열어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레일 압력 조절 밸브 펌프 측과 레일 압력 조절 밸브 레일 측이 동시에 있는 타입인데,
이렇게 두 개의 연료 압력 조절 밸브가 달려있는 타입은 고압 펌프 측에 있는 모든 밸브는 다 NO 타입입니다. 모다가 이렇게 뿜어서 연료를 공급한 다음에 여기 피스톤에 보면은 이렇게 피스톤에 보면은 피스톤 고압실로 완전히 다 연계해서 올려주는, 그러니까 열려있는 고압실로 넘어간 연료를 DRV는 다 빼고 있어요. 그냥 아직도 시동 요건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저압 모터가 달려있는 타입이면 여기서 6에서 8바 정도로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 연료 필터 윗부분에서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릴리프 밸브가 리턴을 시키고 이쪽으로 공급되는 연료는 3바 정도로 고정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 없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앰피롭으로 들어가면, 자, 앰피롭으로 들어가면 이 앰피롭에서는 이 앰피롭 밸브가 다 열려있게 되면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료를 전부 다 고압실로 집어넣으면 여기 최대 고압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DRV예요. DRV. 자, 고압 펌프에서 올라온 연료가 레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얘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구멍을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줘야 연료가 이쪽으로 안 빠지는데요. 아까 5% 했잖아요. 5%였다는 얘기는 그냥 여기를 다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연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빠지는. 근데 어떻게 60바가 올라가느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말이 되죠. 여러분들 여기 DRV 밸브 앞단에 보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쇠구슬이 하나 있고 여기 보면은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이 스프링의 장력감만큼 여기 압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60바에서 뭐 100바 스프링이 달려 있다 그러면 여기 압력은 내부에 60바는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 솔레노이드 자체는 일을 안 했는데 이 스프링의 고유의 상수만큼이 여기를 막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일 압력이 60바가 나왔던 거예요. 레일 측은 아예 막을 의지도 없습니다. 막을 의지도 없어요. 역시 분사 제어를 안 하는데 시동이 걸릴 리가 없죠. 여기에서 정비사가 실수하는 게, 정비사가 흡기에다가 시동액을 뿌렸어요. 요거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럼 시동이 걸리겠죠? 시동이 붕 걸려버리죠. 그러면 인젝터 안 가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ECU가 의지가 없는데 시동액을 뿌려갖고 시동 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가령 여기서 분산을 하는데, 그리고 분사를 하고 우리가 파형으로 봤을 때 1번 인젝터하고 1번 인젝터의 전압이라든지 전류가 확실히 정상적으로 오는지를 확인하고 시동액을 갖다 뿌리는 건 이해가 돼요. 이제 그대로 다운 페이지 눌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압 강화가 너무 많이 되고 있죠.
7.9V까지 떨어져서, 이 전압 때문에 이제 ECU가 제대로 일을 못하지 않은 건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시동 불량 차에서 점프해서 시동 걸어서 그래요. 이게 시동 불량 차에서는 점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나쁘면 배터리를 교환하고 스캐너랑 스코프랑 동시에 연결한 상태에서 한두 번만 측정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연료 펌프는 구동되고 있고요. 이그니션 스위치 온 돼 있고요. 그로우 릴레이도 작동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모빌라이저 램프 잊어먹지 마시고요. 램프입니다. 램프는 오프 되는 게 정상적으로 이모빌라이저를 인식한 거예요. 이모빌라이저 인식이 정상일 때 램프는 꺼집니다. 연료 온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냉각수 온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부하가 0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죠? 뭐를? 아까 말했던 스코프 데이터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을 했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크랭크 포지션 센서에 입력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캠은 나오고 있죠.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크랑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랑크가 정상적으로 그럼 시그널에는 우리 일반 프로브의 탐침은 정상적으로 꽂아져 있는가, 그죠? 꽂아져 있는가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레퍼런스죠. 2.66V.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 선이 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레퍼런스 2.66V가 측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 3선짜리가 있고 2선짜리가 있는데, 하나는 쉴드선입니다. 쉴드 어스선이고요. 하나는 하이, 하나는 로우선인데, 이 로우선에 여기 코일 포함해서 끊기지 않았다면 2.3V에서 뭐 2.7V까지 측정이 되죠. 그 얘기로는 탐침을 정상적으로 꽂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 노이즈. 요 노이즈는 배터리 성능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세로모다의 노이즈를 배터리가 흡수를 못하는 거죠. 인젝터 제어를 보면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해 봤더니 여기 보면은 하이 쪽을 찍은 게 아니고 로우 쪽을 찍은 거고요. 확대해서 봤더니 롱투스 부분이 감지는 돼요. 그죠? 지금 보면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롱투스 부분이 감지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죠. 여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압축 걸릴 때 그 세로모다의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단, CKP를 2번 교환하고 왔다 그러니까, 자, 오링 2장 2개 또는 CKP 분량이 2번 연속? 글쎄, 그죠? 자, 간극 분량이 있겠죠. 간극. 자, 이 사실은 뭐 이제 그 검증하시는 분이 이제 검증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놓고 이제 차를 떠서 봤더니 1mm 정도가 센서가 떨어져 있었고, 오링은 2장 낀 게 아니었고,
그거를 이제 더 조여보려고 조였더니 고기가 딱 부러지는 거죠, 이제. 센서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트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구멍이 있으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다인데 여기가 1mm가 떠 있었던 거예요, 1mm가. 뭔 이유인지는 저는 몰라요. 오링이 2장이 아니었다고 하시니까, 이걸 조이다 보니까 여기가 딱 부러져가지고, 또 시켜서, 교환하신 케이스죠. 밴드에 가서 그 댓글 달려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정리가 한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갖고 교육을 했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 한번 볼게요. 자, 요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산타페 CM R엔진이고요. R엔진 시동이 불량합니다. 시동이 불량하고, 여기 보시면 시동 불량 검사 모드로 들어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돌리면 우선 키를 한번 오프했다가 온 하라고 해요.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크랭킹을 대략 10초간 했다가 10초 정도 쉬고 다시 한번 크랭킹을 하죠. 총 데이터를 보면은 19개를 픽스를 한 거고요. 순서대로 한번 봐 나가겠습니다. 자, 엔진 헤드수 234. 이것도 배터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았죠. 에버리지가 막 300rpm 가까이는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2.0이냐 2.2냐 현재로서는 저는 모르는 상태고요. 자, 여기 보시면 흡입 공기량이 219, 여기가 219입니다. 평균값이 에버리지가. 그러면 이게 2000cc라 그래도 2000 나누기 실린더 수, 그러면 500이 나오고요. 500에 90%만 잡아도 450입니다. 그죠? 그러면 90%가 아니더라도 80%만 잡아도 400 이상이에요. 그죠? 지금 공기량이 적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부스트 압력 센서 보면은 960, 그러니까 1000mB가 대기압인데 거기서 아주 약간 낮은 진공. 자, 목표 레일 압력 436바고요. 레일 압력 448바입니다. 따라서 연료 계통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결론이 여기 제어를 어떻게 했건 압력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압 펌프 내지는 고압 펌프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연료 분사량을 보시면 52mcc 분사 의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분사 의지가 확실히 있죠. 배터리 전압 보면은 이제 9V까지 떨어졌고요. 연료 펌프 릴레이는 당연히 온돼 있으니까 압력이 나왔겠죠. 그죠? 저압 펌프 온 돼 있으니까 당연히 압력이 400바까지 나왔을 거예요. 따라서 이그니션 스위치 온 돼 있었고요. 그로우 릴레이도 제어 정확합니다. 키 온에서 한번 했고요. 잠깐 멈춘 다음에 크랭킹 하면서 다시 하네요. 이렇게. 여기도 이모빌라이저 램프라고 있죠. 램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모빌라이저 램프라는 항목은 오프 됐을 때가 정확하게 인식한 거예요. 잊어먹지 마시고. 자, 연료 온도 센서 보면 4.9도고요. 냉각수 온도랑 마저 돌아가니까 뭐 정확하다고 보야죠. 이때 보면 엔진 부하는 100%로 돼 있어요. 시동시에. 아까 그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가 0이었죠. 0%. 그죠? 흡입 공기량 보면은 5.3kg/h. 따라서 얘도 너무 적고요. 여기입니다. 공기유량 219. 공기유량이 적어지면서 시동이 불량한 건데
450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200까지 떨어지면서 219까지 떨어지면서 불량 중에 만약에 이게 터보나 흡기 라인에 막힘이 있다 그러면 이 부스트 압력 자체는 더 떨어져야 되겠죠. 이 공기량 대비 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옵션 열고요. 자, 2000cc로 그냥 가정할 거고요. 실린더 수는 4기통이고요. 분석 트렌드 보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크랭킹 도중에 흡입 공기량을 결정 짓는 건 크랭킹 때에 일단 엔진이 흡입을 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흡기 라인에 저항치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부스트 압력 대비 흡입 공기량 계산값을 퍼센테이지로 냈을 때, 그러니까 공기량 나누기 부스트 압력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스트 압력 대비 흡입 공기량이 45%랍니다. 45%. 그러면 부스트 압력은 높았는데 흡입 공기량이 45%였다는 얘기거든요. 부스트 압력 대비. 그러면 부스트 압력 관련된 흡기 저항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네? 배기 막힘. 배기 막힘 또는 EGR 밖에 더 있어요? 불량. 열림고착이죠, 열림고착. 지금 요 부스트 압력 요 961 대비 요 흡입 공기량은 이 부스트 압력 대비해서 45.6% 밖에 안 나오고 있다 이 뜻이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 흡입 공기량이 대략 438 정도 나오면 얘가 한 91점 몇 프로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공기량이 이만큼 줄어드는 원인, 공기량이 부스트 압력보다 적어질 매개체는 배기 막힘 또는 EGR 열림 고착.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EGR 열림 고착이라는 것 때문에 EGR 밸브를 망치로 두들긴다. 망치로 얘를 타격을 해. 얘가 EGR인데 딱 다쳤어. 그래서 테스트 했더니 시동이 붕 걸려. 근데 견적 크게 내면 차 끌고 나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진단하면 될까요? 배기를 풀러놓고 이 공기량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럼 EGR 결론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연료 분사량 의지도 있었고 압력을 제어하는 의지도 있었으니까 파형을 아까처럼 CKP, CMP, 인젝터 1번 전압, 그 다음에 인젝터 1번 전류 이렇게 찍을 필요는 없었어요. 자, 다음 데이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동 불량차는 고장 진단 검사에서 시동 불량으로 들어오고, 스코프로는 CKP, CMP, 인젝터 1번 전압, 인젝터 1번 전류 동시에 측정한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동 크랭킹을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자, 그래 크랭킹이 안정된 시점이 요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보면은 시동이 한번 걸렸다가 꺼졌습니다. 이렇게 엔진 헤드수가 1000이니까. 근데 시동 안 걸릴 때까지의 시간을 재보니까 크랭킹 10초 하는 동안 시동이 안 걸렸어요. 그러다가 한번 걸렸다 꺼졌네요.
따라서 여기 데이터를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산타페 CM차고요. D엔진인데요. 엔진 회전수 334. 이게 정상 회전수예요. 정상 회전수. 정상 회전수. 배터리 전압이 낮아서 ECU가 정확히 제어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 있었거든요. ECU가 배터리 전압이 낮아서 제어 못하는 만큼 중요한 게 인젝터 구동 전압이에요. 전압. 자, 얘 같은 보시 타입은 대략 한 78V 정도 나오죠. 80V 가까이. 그죠? 그 다음에 뭐 피에조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뭐 140V 뭐 이 정도 나올 거고요. 이렇게 지멘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가령 여기에서 델파이 차 180rpm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한다? 갈 거 다 갈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인젝터 구동 전압이 배터리 전압이잖아요. 걔네들은. 델파이하고 덴소는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정상 회전수입니다. 이게 정상 회전수. 정상 회전수 300rpm대. 그럼 첫 번째 봤던 데이터 180, 두 번째 데이터 230 전부 다 낮았다는 얘기죠. 자, 엔진 부하 봤더니 100%입니다. 지금 시동 걸리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100%라는 얘기가. 자, 그 다음에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 봤더니 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거 2000cc도 이 정도 나옵니다. 특히 공기량, 흡입 공기량 보실 때 주의점. 여러분들 우리가 검사 풀모드 찍을 때 반드시 같은 차를 가지고요, 냉각수 온도 70도대 한번 찍어 보시고 팬이 돌고 나서 완전 웜업 때 찍어 보십시오. 공기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냉간 시에 80도 미만하고 완전 웜업 90도대 하고 공기량 1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0%면은 어마어마한 공기량인데요. 냉간시가 오히려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실린더 흡입 공기량 507. 따라서 얘로 시동이 안 걸릴 수는 없어요. 따라서 얘가 반증하는 건 뭐냐? 흡기, 배기, 터보, EGR은 시동성하고 관계가 없다. 스로틀 플랩, 모든 공기계통은 전부 다 시동성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EGR이 액추에이터가 뭐 이렇게 살짝 움직였다고들 하시는데, 어쨌든 공기량이 나왔다는 건 무시. 그죠?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시입니다. 무시. 이게 이 증상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무시. VGT 액추에이터 여기서 무시. 왜? 공기량 나왔잖아요. 일단 시동은 걸리고 봐야 된다는 거지. 부스터 압력 988 무시. 왜? 공기량 507로 나왔잖아요. 자, 레일 압력 보겠습니다. 목표 레일 압력 294바에 실제 레일 압력 300바. 따라서 연료 압력 조절 자체도 무시죠. 아, 이건 시동이 안 걸릴 수는 없어. 그죠? 여기 제어를 어떻게 했건, 여기 제어를 시동 걸고 난 다음 얘기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압력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동은 걸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걸려서 무슨 일이 벌어지던 간에. 다음 연료 분사량 제어를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카브레터 클리너 뿌려요. 그래서 인젝터를 갈았는데 똑같아요. 리빌드 업자한테 불량 났다고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착한 리빌드 업자가 그럼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4개를 다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다시
똑같아요. 그럼 두 개 값 내야죠, 이제. 자, 연료 분사를 안 했다. 시동이 안 걸린 이유가. 그지 않습니까? 아, 분사 의지가 없네. 자, 분사 의지가 없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봐나가는 겁니다. 데이터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봐나가는 겁니다. 봐나가는 거. 자, 스로틀 플랩 액추에이터 무시죠? 왜? 공기계통이잖아요. 무시. 다음 페이지. 가변 수월 밸브 공기계통 507 흡입 공기량 안 걸릴 수가 없죠. 무시. 공기 과잉률 일단 무시합니다. 조절 밸브 무시. 농도 무시. 자, 연료 온도 129도네요. 연료 온도 129도. 시동도 안 걸리는 차가. 냉각수 온도는 28도인데 연료 온도만 129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자, 연료 온도가 높으면 ECU는 자기보호 모드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 원인은 여기 있었는데 이제 관건은 뭐냐? ECU 연료 온도 센서 부투성 더미스터 여기 커넥터를 빼고 나서 여기 5V 여기 그라운드 이러면 센서가 나간 거겠죠. 근데 얘를 탈거하고 나서 얘를 쟀는데 둘 다 그라운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겠죠. 이 배선이 단락됐느냐 아니면 ECU 자체가 불량이냐 판정할 때 여러분 ECU가 불량이다는 죽었다 깨라도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차적으로 뭐죠? 배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선이 정상이야. 정상이야라는 거를 판단해내면 남은 거는 ECU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오케이. EXT의 무슨 기능? EXT의 시뮬레이터. 그죠? 자, 시뮬레이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코프에 보면은 1채널, 2채널, 3채널, 4채널 있고요. 여기 맨 끝에 BNC잭 EXT 프로브를 연결해서 EXT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는 배터리에 마이너스에다 연결을 하고요. 스코프 설정창에서 함수 발생기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자, 함수 발생기 이렇게 함수 발생기를 딱 키면 여기요 맨 하단에 함수 발생기 키면 시뮬레이터가 돼 있어요. 시뮬레이터로 처음에 나오고 여기 전압을 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압은 차량에 없는 전압을 만들어 봅니다. 몇 볼트? 한 3볼트로 만드세요. 3볼트. 여러분 캔 회로 종단 저항 측정하면 안 되죠. 자, 3V 이렇게 놓고요. 3V에 주파수는 뭐 본인이 보기 편한 주파수 100Hz 미만 이렇게 뭐 50Hz도 좋고 이렇게 50Hz도 좋고 뭐 100Hz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동작을 누르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얘가 EXT가 연결돼 있고 나와서 갈라친 배선에 하나는 접지. 여기에서 파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려면 여기 이제 요게 BNC면 여기가 4채널 3채널 2채널 1채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스코프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채널 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하나는 접지. 그러면 여기 1채널에서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예, 파형이 나와요. 이게 아까 어디? 자, 이슈에서 두 선 나오는데 여기 센서, 여기 탈거, 여기 탈거, 여기 ECU 커넥터에서 ECU 탈거. 자, EXT 채널을 여기다 꼽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찍었을 때 파형이 이렇게 측정되면 이 배선 정상인 거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5분. 자, 냉각수 온도는 정상인데 129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연료 온도 센서 분량의 거의 90%는 95%는 ECU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조심하십시오. 자, ECU라는 거를 검증을 못할 시에는 배선이 이상이 없다는 거를 검증하시면 됩니다. 이상 없음을 검증하시면 나머지 ECU겠죠. 배터리 전압 보시면 10.4V 뭐 배터리 상태 좋고요. 엑셀 포지션에서 브레이크 스위치 뭐 지금 시동성하고는 명분이 없고요. 흡입 공기량 19. 아까 우리 먼저 데이터에 5kg/h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동일 배기량에서 EGR 문제였을 때 또 외워요. 이렇게 EGR 문제는 흡입 공기량이 5kg 나오더라. 이렇게 외워. 외우면은 잘하는 짓입니다. 여기서 잘하는 짓입니다는 새겨 들으세요. 자, 연료 펌프 릴레이 온 돼 있고요. 차속. 이 차속이 또 사람을 잡죠. ECU 분량으로 차속이 크랭킹 하고 있는데 막 차속이 나와. 그럼 ECU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자, 블로우 스위치, 에어컨 스위치, 그로우 릴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고요. 이그니션 스위치 온 돼 있습니다. 시동 불량 차에서는 시동 불량으로 들어와서 스코프에 CKP, CMP 인젝터에 ECU가 시동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제발 따로 테스트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 드렸고요. 편안한 마음 되시고 또 시간 날 때 라이브 방송 키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편히들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